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연준이 대다수 위원이 올해 기준 금리를 변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경제가 장기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할 경우 연말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올해 및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재정 부양 효과 감소 영향으로 기존 예상보다 좀 약한 성장을 내다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준이 집행부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소비 및 기업 투자 약화로 둔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1분기의 성장률 둔화는 좀 일시적이고 2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올해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탄탄한 고용 시장과 임금의 상승, 또 양호한 소비자 심리 등 때문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글로벌 여건과 브렉시트, 또 무역 문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좀 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또 기업들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서 향후 경기 하강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다음은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1분기 성장률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이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티븐 무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어 지명자와 허먼케인 지명자가 매우 훌륭한 연준 이사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더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합의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 점검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유허 부총리와 화상 통화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다면서 또 다른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빨리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임의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40년 동안의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요, 월가 전문가들이 연준과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지를 하겠지만 기업 실적 둔화를 좀 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내 최저치인 2%대로 떨어진 점은 물가가 당분간 연준의 목표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비오드 투자 전략가는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앙은행이 뒷받쳐줄 것이라는 확산으로 위험 투자에 대한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기업 실적이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5%에서 10%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없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금리 인하 주장을 지지를 했는데요. 어제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경제 인플레이션에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레리 커들로 위원장도 금리를 50bp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었죠.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가열되지 않는 이상 연준도 금리를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 각각 상승했는데요. 음식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 오른 상황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지수 측정의 방법론적 변화가 물가 부진을 주도한 것이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월 물가가 낮게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의료 가격이 2월보다 2.9%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의료 가격이 측정 방식 변화와 함께 크게 내렸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내년까지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에 불과하다고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들어 금융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면서 지난해 4분기 말 20% 수준이었던 경기 침체 확률이 10%로 좀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연준이 올해 들어서 비둘기파적으로 급선회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경기 침체 확률을 낮췄지만 동시에 이런 결과로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 상황인데요. 양적 긴축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이 결국 인내심을 계속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필요한지 좀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국가 부채가 금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IMF 금융 카운셀러는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지속할 수 없는 재정 정책으로 국가들이 부채를 늘렸고 이는 이제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좀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신용 사이클이 성숙할수록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특히 유럽이 좀 중요한데 유로존의 이제 국가 부채와 금융 부분의 연관성이 커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장들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위협적인 변수가 뭐냐고 물어봤었을 때 기업과 학자금 대출이라고 꼽았습니다. 짐 하임스 하원 의원이 이제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7명의 대형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비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인 레버리지론과 학자금 대출이 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전체 레버리지론의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학자금 대출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과 이제 모기지 대출 역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JP모건이 올해 주요 통화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시장 전략가는 올해는 외환시장의 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 달러가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마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비슷한 방향의 통화 정책 경로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현 수준의 완화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통화는 이제 다른 통화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쇄 요인들로 주요 통화의 환율은 매우 좁은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메이 총리가 좀 요구를 했던 6월 30일보다 4개월이 늦은 상황인데요. 전날 시작됐던 EU 특별 정상회의는 메이 총리의 연기의 요청에 따라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EU 정상들이 이제 좀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10월 말로 브렉시트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EU 정상들이 오는 6월에 브렉시트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지 검토한다라는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이요,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제 27개국 정상이 결론을 내렸고 또 메이 총리를 만나서 영국 정부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에 좀 직면할 뻔했던 영국이 좀 6개월 이상 미루면서 합의할 시간을 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이제 오일에 관한 소식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면서 올해 원유 수요가 이전 예상치와 좀 동일하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를 140만 배럴로 전망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시장 전망이 좀 강했지만 예상 외로 IEA는 수요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원유 시장이 계속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 원유 생산량이 급증을 했지만 오펙의 감산과 이란 또 베네수엘라 제재의 효율성 증가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발언한 상황입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속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룸버그의 소식입니다. 네, 구겐하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에 오는 좀 경기 후퇴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또 증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구겐하임이 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소식은 이제 다음에 오는 리세션이 그래도 그 전에 왔던 그런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나쁜 소식은 대신 이제 주가가 이제 아마도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2020년대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주택 가격과 주택 시장과 그리고 뭐 이제 뱅킹 시스템을 본다면 그래도 아직 여전히 경기가 좀 경제가 그래도 아직 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조금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요,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40%에서 50% 정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외신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